자, 프린터 다 들고 왔니? 아이고, 안 들고 오는 친, 아이고, 안 들고 온 친구는 편하지, 그렇지?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 안 들고 오면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안 들고 오면 안 해도 되지. 아이고, 안 들고 오면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렇지? 자, 다 뒤에 답이 있거든. 답 한번 불러줘. 매겼어? 안 매겼어? 내거는 앞부분 말고 여기 뒤에 있잖아. 뒤에 문제. 자, 뒤에 문제 33페이지. 여기 답 뒤에 내가 답 뒤에 붙여놨거든. 한번 뒤에 거 하도 되고. 33페이지에 돼 있는 그 부분. 33페이지에 돼 있어. 1번에 3, 2번에 3, 3번에 1, 7, 4번에 5, 5번에 1, 6번에 5, 7번에 1, 8번에 1, 9번에 2, 10번에 3, 11번에 1, 12번에 2, 13번에 1, 예. 14번에 1, 15번에 5, 16번에 5, 17번에 3, 18번에 1, 19번에 2, 20번에 7번, 21번에 1, 22번에 5, 23번에 4, 24번에 1, 25번에 4, 26번에 2, 4. 일단 질문해 볼래 일단? 맞지? 여기 맞지? 맞지? 질문. 아 그래? 좋아요. 질문. 뒤에 거라고? 일단 뒤에 거 바꿔. 뒤에 거는 몇 번까지였냐면 내가 17번까지였나? 맞지? 1번에 3, 2번에 4, 3번에 3, 4번에 5, 5번에 1, 6번에 1, 7번에 1, 8번에 2, 5. 9번에 3, 4, 10번에 2, 11번에 3, 12번에 3, 13번에 3, 14번에 4, 15번에 2, 16번에 1, 17번에 3.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늘 에너지를 안 했으니까. 질문하시면 돼요. 체크를 하시고 좋아요. 빨리 질문해야죠. 100점, 100.5 그런 거 없잖아. 해볼까? 얘들아? 답 질문 없어? 아니 질문 없을 리가 없는데.
어? 몇 번? 16번.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그래, 뒤에 거. 뒤에 거 16번. 그래. 16번, 17번. 보통 충분하지. 자. 전체 자원 외로움. 아니, 물론 학교 내신에서는 절대 안 나오고. 자, 이렇게. 자, 이거 병렬이거든, 병렬. 근데 15. 여기가 15, 여기가 15, 여기가 15, 여기가 15, 여기가 15.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그 세 개가 병렬인데, 요 위에 두 개는 직렬이잖아. 그럼 위에 두 개가 몇 옴이지? 직렬 연결, 정항을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한다고? 20. 20. 그리고 위에 20. 여기 중간이 10. 밑에가 20. 그러면 세 개가 병렬이다. 병렬이면은 세 개짜리는 더한 거를 곱한 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첫 번째 2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그렇지? 병렬은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부터 이 둘부터 먼저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2니까 5분의 1. 그럼 R분의 1은 5분의 1이니까 R은 5. 그치? 그래서 답이 1번. 자, 몇 번? 14번. 14번. 이해되시나요? 쓱, 이거 지우고 쓱, 이거 지울게요. 자, 연결이 조금 어렵거든요. 자, 여기 장이 하나 있고, 이제 전류계는 위치가 저기, 전류계는 측정하는 장치니까 없어도 상관은 일단 상온 R이 여기 2온, 여기 3온, 여기 저항 안 줬어. 근데 전류 측정 값이 가가 3A. 그러니까 여기 가가 여기에 3A잖아. 3A. 나가 2A. 그럼 여기 2A지. 그러면 여기는 몇 A일까 이거지? 여기 몇 A지? 자, 1초에 3명이 가서 2명이 여기를 갔어. 그럼 여기 몇 명 갈까? 한 명. 그래. 그 1A. 이거를 전화량 보존 법칙이라 불러. 그치? 3명이 갔는데 중간에 죽으면 안 되잖아. 중간에 또 4명이 되면 안 되고. 3명 갔는데 2명이 위로 왔으면 밑에 한 명 되겠지. 자,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자,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전류가 2대 1이잖아. 그렇지? 전류가 2대 1이야. 그럼 저항이 몇 대 몇일까? 그렇지? 자, 그러면 저항과 전류는 비례일까 반비례일까? 오hm 법칙 I는 R분의 9. 전류와 전항은 비례일까 반비례일까? 그러면 전류가 2대 1로 같이 나눠졌으면 저항은 1대 2일 거야. 그렇지? 그러면 끝나는 얘의 2배 6은. 그래서 답은 6은 4. V는 똑같아. V는 일정해. 그러니까 이 병렬 연결이니까 전압이 똑같거든. 얘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둘은 반비례지. 그 다음 10번, 11번, 12번 좀 괜찮아? 13번? 이런 거? 없어? 자, 제일 빨리 질문해야지.
이건 테스트 해보면 다 들통난다. 들통난다. 그렇지. 가윤아 관심이 해야지. 관심이 해야지. 관심. 16번이었는데. 아 그래? 됐어. 17번 괜찮아? 17번 알겠어? 17번은 쉽네. 그래 10번. 자, 이거 질문이 없으면 다 완벽히 이해했다고 나 혼자 생각을 하고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애들 싫어하는데 영양가고 기출문제 이런 거 하면 애들 싫어하는데 해야 되나? 나는 뭐 안 갈 텐데 뭐 생각 아는데 자 아는데 나랑은 과거랑은 상관없어요. 아는데 그렇죠. 그래도 해야지. 자 보자고.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아이고 너 3차 시험 3차 시험 1차, 2차, 3차, 1차, 3차, 3차 하면서 시험 치면 자 이렇게 자 1번 어이구 삼각형 그치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이렇게 생겼어. x의 길이가 증가할 때 전류계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전류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자 3 회로가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이 사이 거리가 x. 자 여기 자 여기 선에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저항이 있다. 여기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이 도선이 하나의 저항이야. R은 로 곱하기 S 분의 L. 적었지 그때? 이거 했지? 이거 조공식 했지? 했지. L이 길이거든 길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은 어때? 커져. 얘는 금속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야. 금속의 종류. 비저항이라고 부르는데, 금속의 종류라는 거지. 이건 면적. 지금 x라는 거리가 커지면, 그렇지? x라는 거리가 커지면 얘가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항이 커질까 작아질까?를 찾아야지. 자, 밑에 지금 여기 R3가 있어.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 그러면 R1, R2는 뭐로 된 거야? 지금 R1, R2는 직렬이지, 맞지? R1과 L2는 직렬이야. 그럼 직렬은 저항 이렇게 더하면 돼. 자, R3는 이 R1, R2와 R3는 무슨 관계? 병렬로 연결돼 있어. 병렬이면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x 값이 커지면 x 값이 요 사이 간격이 커지면 누구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지금? R1과 R2의 길이가 어때? 길어지지?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지? 저항이? R1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야. R2 저항도 커져. 그러면 전체 저항이 커질까 작아질까? 전체 저항이 커질까 작아질까? 한쪽은 안 변했어. 한쪽은 그대로인데 나머지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면 전체 저항이 커질까 작아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옴하고 1옴 있어. 1옴하고 1옴. 합 병렬 얘들아, 병렬 이렇게 표시했어. 이거 병렬 뜻이야. 병렬 연결한다 뜻이야. 그럼 이 합성장이 몇 옴이죠? 대답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그랬죠. 고마워. 지금 한 시간 기다렸거든요. 진짜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1옴하고 그치? 2옴은 어때? 여기를 그대로 두고 근데 똑같이 여기를 그대로 두고 여기를 2옴이라 하자. 그럼 2옴과 1옴을 병렬하면 몇 옴이냐? 2분의 3. 뭐라고? 2분의 3. 아니지. 2분의 3이 아니지. 3분의 2. 그래서 내가 빨리 계산하는 방법으로 두 개짜리 어떻게 알았어? 더한 거분에 곱하면. 그러니까 이거 분의 1로 계산하면
그치? 다원이 그렇게 해서 치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개짜리를 그냥 거의 더한금을 곱한 거. 3금이. 그럼 3홈하고 이러면 예를 4분의 3. 그러면 얘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숫자. 커지는 거다. 맞지? 아이, 야, 이게 이것보다 크가 그건 알잖아. 그치? 그러면 값이 어때? 커진다. 그치? 전체 저항이 커. 그럼 전체 저항이 커져. 그럼 전체 전류는 어떨까? 전체 전류는 줄어야지. 저항과 전류는 어때? 반비례 관계. 그래서 1번 답은 어때? 1번 답. 1번 답. X 길이가 증가할 때 전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점점 줄어들지. 왜냐? 전체 저항이 커지므로 전체 전류는 감소. 자, 이제 이게 2번인데, 자, 2번을, 그치? 이때, 자, 세 개가 있어, 세 개. R1, R2, R3 물에 담궜어. 그러니까 이 삼각형처럼 생긴 이 친구를 물에 담궜어. 가장 빨리 뜨거워지는 거. 자, 그러면 빨리 뜨거워지려면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될까, 적게 흘러야 될까? 그걸 따져야지. 전류가 많이 흘러야 돼, 적게 흘러야 돼. 얘들아, 빨리 뜨거워지려면 전류가 많이 흘러야 돼, 적게 흘러야 돼. 아니, 그 학생이 우리 반 너무 대답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 대답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려고. 자, 얘들아, 자, 빨리 데워지려면 전류가 많이 흘러야 돼, 적게 흘러야 돼. 많이 흘러야 되지, 그렇지? 전류가 많이 흘러야 열이 많이 발생하지. 전류가 그러면 전류가 적게 흘러야 열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면은 열이 무한대로 나와야지.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전류가 많이 흘러야 열이 많이 나와. 그래야 빨리 데워질 거야.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걸 찾으라고. 그러면 이번 문제는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걸 찾아라 이거.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는 뭐지? 저항이 작은 걸 찾아라는 얘기야. 저항이 작은 걸. 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니까 저항하는 애가 많으면 흐르는 놈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그게 오물 법칙이야. 그럼 저항이 제일 작은 걸 찾으래. 그럼 이 셋 중에 저항이 제일 작은 게 누구냐?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저항이 제일 작을까? 사실은 이게 매우 쉽지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매우 쉽다고 생각하지만 애들은 다 안 그렇더라고. 자, 그때 시험장 교정교 1등도 바보 갔어. 이거 3차 문제 이거 틀리고 왔어. 그래서 내가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했어. 자, 이거 보니까 대충 이게 애들이 얘기한 걸 복귀한 거 해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전압이 건전지가 하나는 여기 달려 있고, 하나는 건전지가 여기 달려 있고, 하나는 전지가 어디? 그렇지, 여기 달려 있어. 그럼 이 세 개를 물에 넣었어. 누가 열이 제일 많이 나올까? 누가 저항이 제일 작을까를 찾아야지. 누가 저항이 제일 작을까를 찾아. 그래, 이거를 그냥 보면, 그러니까 저항이 분명히 연결이 돼 있는데 병렬과 직렬이 섞여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숫자를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해. 숫자를 대입해, 숫자를. 그러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질량이 큰 물체와 질량이 작은 물체. 그러면 하나를 1로 두고 하나를 2로 두고, 또는 하나를 1로 두고 하나를 100으로 두고 되잖아. 그러면 느낌이 딱 와. 그러면 봐라. 얘도 누가 저항이 제일 작고 누가 저항이 제일 큰이거든.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책에 삼각비를 외워. 선생님 저는 안 배웠어요 하면 그냥 외워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도 돼. 자, 이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의 스타일이야. 알겠지? 절대 자기 발전 없어. 모르면 외워. 알겠지? 자, 3대 4대 5. 하나 외웠어. 직각삼각형이 딱 나오잖아. 무조건 3대 4대 5. 잘 모르겠어. 3대 4.
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운다 생각, 3학년 2학기 때 배워. 3대 4대. 그럼 여기가 3옴이라 생각하고, 얘를 4옴이라 생각하고, 얘를 5옴이라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왜 그래요는 이제 수학 시간 나중에 3학년 1학기 가서 해요. 자, 그러면 얘는 합성장이 몇 옴입니까? 얘는 합성장이 몇 옴이지? 몇 옴과 몇 옴이 병렬이지? 몇 옴과 몇 옴이 병렬이야? 이거 몇 옴과 몇 옴이 병렬이지? 3옴과? 자, 봐, 여기가 플러스야 얘들아, 마이너스야. 자, 전류가 이렇게 가. 야, 플러스에서 출발해. 그 길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3이랑 4와 5는 직렬이잖아. 그럼 3과 9가 병렬이네. 그렇나?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전류가 가. 이렇게 나눠지네. 그럼 누가 병렬이야? 5하고 7이 병렬이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야. 가. 길이 두 개로 나누어지네. 그럼 4와 8이 병렬이네. 됐니? 그럼 합성자 어떻게 하라고? 더한급을 곱한 거. 12분의 27 12분의 35 그치? 12분의 32 그럼 누가 저항이 제일 작은 게 나오지? 누가 저항이 제일 작니? 첫 번째 게 제일 작네. 그럼 첫 번째 게 전류가 제일 많이 들어있네. 그럼 첫 번째 게 가장 빨리 떨어져. 그럼 가가 제일 빨리 데워져. 저항이 제일 작아서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는. 그 다음에 가가 그 다음에 데워져. 그 다음에 나가 다 보여지. 그럼 순서대로 하면 누가 가장 빨리 데워져? 가가. 그 다음에 가가. 그 다음에 됐니? 숫자가. 자, 그치? 그럼 3번은 자, 3번은 나에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데워지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치? 데워지는데 나를 기준으로 했어. 얘를 이제 다 물속에 담글 거야. 물속에 담궈서 이제 데워지는데 데워지는 시간이 짧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거지. 물속에 담궈서 데워지는 시간이 짧은 거야. 야, 이건 쉬워. 이거는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누가 자, 세 번째. 자, 열량은 Q는 CM 델타 T 시멘트. 열 파트다. 열 파트.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잖아. 그래서 한글로 굳이 안 써도 되지만, 그렇지? 여기 온도 변화다. 온도 변화. 그러면 온도 변화가 빨리 되려면 열을 많이 주든가, 그치? 비열이 작든가 질량이 작으면 되네. 그래야지 얘가 그치? 빨리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끓는 점이 물이 있잖아. 물이 끓는 점이 100도씨니까 현재 온도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을 줄이려면, 그치? 시간을 줄이려면 열이 많이 나오는 돼. 그러면 열이 많이 나오는 걸로 뭐 하면 돼? 일단 건전지에 그치 전압을 증가시킨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치 두 번째 질량을 작게 하면 되지. 질량을 작게 하면 빨리 데워지잖아. 얘들아, 물의 양이 작으면 빨리 데워지지. 물의 양을 줄인다. 뭐 이런 거 하면 돼. 근데 요런 거는 너무 좀 초딩틱하고, 그치 초딩틱하잖아. 야, 전압 올리면 빨리 데워지는 거 다 알지. 불꽃을 세기를 세게 하면 빨리 데워지는 거 뭐 초딩들도 다 아는 건데. 질량을 줄이면 빨리 데워지는 거 다 알지. 그건 모르는 사람이 있는. 근데 할 거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지. 대답해야지. 그러고 적어야지. 자, 그러면 비열을 작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이게 내가 원하는 거는 특이한 거, 조금 특이한 거.
어떻게 알아? 내가 자, 너 그거 배웠니? 혹시? 끓는 점 배웠어? 아직 안 배웠나? 배웠나? 했어?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게 뭐지? 물을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거. 끓는 점은 호랑물이 되면 끓는 점이 올라가고, 그 다음 또 있잖아. 압력과 무슨 관계 있어? 몰라?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냥 안 배웠어? 압력과 무슨 관계? 압력이 커지면은 끓는 점이 올라가 내려가. 아니, 중학교 시간 나오는데. 어? 올라가. 그럼 압력이 줄어들면 끓는 점이. 네. 그러면 봐. 물을 100도씨까지 안 끓이고 빨리 끓이려면 한 50도씨에 끓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압력을 끓는 점 50도씨로 낮추면 되잖아. 그럼 외부 압력을 줄이면 되겠지. 맞지? 이런 것을 하고 보니까 외부 압력을 감소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면 돼. 그런 거에 점수를 더 주지. 무르약을 줄인다. 아, 이 점수를 안 주는 건 아니지. 안 주는 건 아닌데, 그렇지? 외부 압력을 감소시켜 끓는 점을 낮추면, 그렇지? 물을, 그렇지? 뭐냐면 그런 거 얘기해. 외부 압력을 감소시켜. 그럼 반대로 끓는 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부 압력을 높이면 되잖아. 근데 외부 압력을 낮추는 거는 얘들아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외부 압력을 높이는 건 되게 쉬워. 어떻게 하는 거 알아? 뚜껑 닫으면 돼. 알겠지? 뚜껑 닫으면 외부 압력이 높아져. 이것도 경남가고 3차 문제로 나왔어 예전에. 아니 그 차음하고구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엄마, 그치 아빠랑 삼촌이랑 내가 라면을 동시에 끓였는데 한 명이 라면이 제일 빨리 끓고 한 명은 제일 늦게 끓였다. 아니 그 라면이 익는 시간이, 그치 익는 시간이 한 명은 빨랐고 한 명은 느렸고 한 명은 중간이야. 자, 왜 차이가 났을까? 아는 대로 얘기해. 그렇게 씁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이잖아. 이거 중학교 과정이잖아. 중학교 과정. 야, 생각형 이거 중학교 3학년 2학기 책에 나와. 이것도 중학교 책. 중학교 과정이야. 선행이 안 되어서 못 풀었다 이런 거 거짓말이다. 자, 그렇다. 한번 구경했고 이제 지도 나가야 돼. 구경만 할 수 없어. 진도는 나가야 돼. 다시. 자 이제 뭐냐면 전류의 열작용 전기에너지. 자 어디냐면 104페이지. 전기에너지. 여기 수치 있었나? 그렇지. 내 쪽이었지. 잠깐만. 여기 103페이지부터인가? 맞아. 103페이지에 1번부터? 잠깐만요. 그거부터. 자, 페이지 103페이지 1번에 병직직병. 이거 안 했구나. 그렇지. 이걸 검사를 안 하고 문제를 했구나. 1번에 자, 9호 2번은 9분의 18 2A 3번은 2A로 받고 4번은 2 곱하기 3은 6. 그 다음에 3번은 1번에 2옴 2번에 6V 3번에 3분의 6은 2A 4번에 6분의 6은 1A 5번에 3원 4번은 5xxx 5번은 3호. 예. 108페이지. 페이지 108페이지. 맞나? 1번에 4, 2번에 4, 3번에 1, 4번에 4, 5번에 5, 6번에 3, 7번에 3, 8번에 1호, 9번에 4, 10번에 3, 11번에
8V 여기까지. 질문. 책 안 왔어? 네. 왜? 그 집이 아, 집에 있어. 그럼 여기. 자, 여기 있어. 그립하고 있거든. 그립하고 조금씩. 자, 질문을 몇 번 해? 그래서 몇 번? 저 11번 11번? 네. 자, 10번 괜찮아? 이제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 저항 구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긴 거. 자, 여기가 14V. 35, 65, 12. 무조건 요거부터. 더보기. 곱하기 더한 거 18, 곱한 거 72. 4면? 그럼 이제 4옴짜리네. 4옴, 3옴이 직렬이니까 전체 저항은 얼마? 7옴이지. 그럼 전체 전류는 2A 되겠네. 자, 그러면 2A. 자, 2A로 이제 출발해. 자, 얘가 2A 출발한다. 아니야. 그럼 여기 2A 가겠지? 여기 2A 가겠지. 그렇지? 그런 다음에 나눠도 되고, 그래서 나눠볼까 그냥 바로 나눌게. 저항이 1대2면 전류가 2대1이야. 그러면 2A의 3분의 2는 얘 위쪽으로 가고 2A의 3분의 1은 아래쪽으로 가고. 그렇지? 자, 이제 전압하고 해볼까? 전압. 얘는 전압이 6V. V는 IR. 우리 곱해. 얘는 얘랑 얘를 곱해. IR이니까. 그럼 얼마? 8V. 그냥 이렇게 해도 돼. 14만원 들고 와서 6만원 여기 썼어. 그럼 여기 얼마 쓸까? 8만원. 그렇지? 14만원 들고 와서 여기 6만원 썼어. 여기는 얼마 쓸까? 8만원. 병렬 땐 전압이 같아요. 그래서 8V, 11V. 자, 그 다음. 7번 7번. 자, 7번. 7번? 아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자, 이게 뭐냐면, 가가 0.6A, 나가 0.12A. 그러면 저 위쪽으로는 몇 암페어 흘러갈까, 이거지.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와 같아야 되거든. 7번에.
그러면 가가 여기 가가 있고 여기 나 R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그냥 이거 회로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끝이야. 근데 여기 끝인데 여기 전류가 있어요. 여기가 몇 암페어? 여기가 가가 0.6A. 여기 0.6A. 그럼 나가 여기거든. 0.12A.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이거지 여기는. 그렇지? 여기는 0.48이지. 그럼 전류가 4대1이네. 그럼 끝났네. 전류가 4대1이면 저항은 1대4네. 그럼 얘가 100옴이면 여기가 100옴이면 여기는 몇 옴입니까? 25. 답은 25. 질문이 지금 없니? 이제? 진짜로? 앞에 건 다 계속 두 질문 하나는 진도 나간다. 잘 나간다. 자 나가요. 자 이거 지금 질문 안 하고 자기 손에 지금. 자. 전기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 자, 이제 전기 에너지. 이게 있잖아.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이 I가 전류야. 단위는 암페어. 암페어. 자, 전류 단위 암페어인데 전류가 흐르면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무슨 작용을 하죠? 열 작용과 자기 작용. 그러니까 열이라는 건 에너지야. 열이 에너지야. 그래서 열은 곧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에너지야. 그래서 에너지, 이 에너지, 열이 발생한다는 거랑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건 같은 말이야. 이게 전기 에너지가 발생. 전기 에너지. 그치?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그러면 전류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 또는 소비되는 에너지 다 그냥 퉁쳐서 공급 에너지든 소비 에너지든 자 뭐냐면 다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 부르는데 이 전기 에너지를 어디에 쓰니? 선풍기, 세탁기, 오디오 스피커 이거는 야 이거 그냥 그림 그냥 눈으로 보면 돼 그냥. 그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아직 안 됐구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오디오나 스피커는 소리 에너지, 얘는 빛 에너지, 얘는 열 에너지 이렇게 바뀌고. 자 그러면 밑에 있잖아 3번하고 이제 4번인데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 발열량이라 불렀어. 근데 발열량이 곧 전기 에너지야. 그러니까 열이 곧 에너지야. 열은 곧 에너지야. 그러면 전기 에너지 공식 또는 발열량 공식이 똑같아. 발열량 공식이 똑같아. 물리는 공식 외워야지. 자 공식이 뭐냐면 전류 곱하기 전압 곱하기 시간. 자 여기 이게 전류 곱하기 아무것도 무슨 곱하기인가 알지? 전압 곱하기 시간이야 시간. 이게 전기 에너지 공식. 그래서 이 IVT야 IVT. 자 IVT인데 저 공식 있어. 요 공식. 자, 요 공식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책에 보면 전기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 그래서 I와 전기 에너지는 비례. 전압과도 어때? 비례. 시간과도 비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렇게 그래프 3개 있는 거야 그냥. 이거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잘.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이 공식 있는데 이 공식은 그냥 있다. 안 해도 돼. 아니 안 해도 되는데 밑에 걸 외워야 돼. 이건 뭐냐면 이제 자 이거를 밑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전류 곱하기 전압 곱하기 시간이야. 자 이거를 t를 양변에 나눠.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t가 시간이야, 시간으로 나누면 이 시간 이거 없어지잖아. 그럼 뭐지? 시간 없어지니까 전류 곱하기 전압이 되지, 그치?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얘들아, 이거를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를 뭐라 부르냐면, 밑에 있어, 밑에. 이름이 전력이야. 이걸 외워야 돼. 전력. 한글로 된 이거를, 근데 한글로 외우는 게 귀찮으니까 보통 전력을 P라고 써. 대문자. 이게 영어로 electric power야. electric power. 그지? electric power에서 P자를 따온 거야. 여기 P자 여기 있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하니까 전력이야. 알겠지? P는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T분의 E. 그치? 이게 뭐지? 전류 곱하기 전압이지. 그래서 VI 거꾸로 읽으면 VIP라고 외우면 돼. VIP 뭐 이거 외우는 게 물론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VI는 P, VI는 P. 그럼 이걸 왜 외워야 돼요? 자,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왜 외워야 되는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이 전력은 시간당 전기 에너지잖아. 그러면 분모를 1을 앓고 분자를 얼마 붙이면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전력은 이런 거야. 1초당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나오느냐. 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책에 있어. 그 1초당 전기 에너지가 얼만큼 나오느냐. 그러니까 초당 전기 에너지가 얼마냐. 이거거든. 그럼 선생님 그냥 전기 에너지를 왜 안 쓰고 1초당 전기 에너지를 왜 써요? 그냥 전기 에너지 이 공식 쓰면 되잖아. 근데 이 공식이 훨씬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자, 우리가 전구가 하나 있다 치자. 얘가 전기 에너지의 단위를 줄이라고 쓰는 얘들아, 줄. 우리 아직 안 배웠구나. 100이라는 에너지가 나온다 쳐. 100이라는 에너지. 그러니까 100줄인데 100이라는 에너지가 나온다 쳐. A라는 전구. B라는 전구는 10이라는 에너지가 나와. 야, 그러면 에너지는 얘가 더 많이 나왔잖아. 그래, 얘가 더 많이 나왔지. 근데 얘는 1년 동안 나왔어. 이렇게 치자. 얘는 1초 동안 나왔어. 그러면 누가 더 밝지?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밝다 안 밝다의 기준은 에너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1초당 에너지 가지고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놓고 봐야 누가 밝은지 안 밝은지를 안다.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야 돼.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면 얘가 훨씬 밝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밝다 안 밝다를 비교를 하려면,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초당 에너지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중요하다. 문제가 다 어떠냐면 누가 더 밝니, 누가 더 어둡니, 누가 더 열이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이런 걸 비교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전력을 하는 거야. 단위가, 이 전력의 단위가 얘들아 와트다. 와트. 대문자로 써야 돼. 소문자가 아니야. 대문자 와트. 그러니까 1와트, 2와트, 3와트. 내가 예를 들어서, 그치? 저 형광등이 나왔는데 형광등을 사러 갔어. 형광등을 사러 가면 얘들아, 형광등이 보통 한 15와트짜리가 있고, 그치? LED 12와트짜리가 있고 9와트짜리가 있고 이래. 얘들아, 이건 뭐야? 1초당 15씩 나온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1초당 15줄이라는 에너지가 나와. 얘 1초당 12, 얘는 1초당 9. 그러면 누가 더 밝지? 얘가 밝잖아. 그러니까 얘가 밝으니까 조금 비싸겠지. 비싼 건 있겠지. 그러니까 1초당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1초당 전기 에너지 가지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전력 공식을 외워야 돼. P는 IV지. 자, 여기까지 외우면 이제 P는 IV 이렇게 외우면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문제는 다 풀 수 있지. 그렇지만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으면 같이 이거를 외워야지. 어디까지? 자, 여기까지만 외우면 얘들아 중학교 문제는 다 풀려. P는 IV 뭐야? 자, 근데 우리가 ohm의 법칙을 배웠어. V는 IR이야. V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정압. 그럼 뭐지? I 제곱 R. 이렇게.
식이 바뀌지. 자, 근데 i를 r분의 v로 넣으면 i는 r분의 v 넣으면 뭐지? 이 자리에 i는 r분의 v를 넣어. 그럼 뭐지? r분의 v에다가 v를 곱하니까 r분의 v. 그러니까 식이 얘가 세 개가 있다. 세 개. p는 iv, i제곱, r분의 v. 이 두 개는 어떻게 만들 거야? 옴의 법칙을 넣은 거야. 옴의 법칙. 그래서 공식이 세 개다. 이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이게 나오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나와. 그치?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리 들어가도 나중에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배워. 자, 그러면 공식이 만약에 있잖아. 세 개잖아. 그러면 공식이 하나였으면 선생님 쉬운데 공식이 세 개니까 어느 걸 써야 될까를 고민해. 대부분 문제들이 다 어떠냐면 내가 저 세 공식 중에 어느 걸 써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걸 고민해. 그러니까 공식은 잘 외우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거는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 거야. 그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치, 이게 어떤 패턴이라는 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래. 그러면 문제를 많이 안 풀었으니까 네 잘못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근데 대신에 저 세 개를 외우면, 그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거. 전구가, 자, 이렇게 있어. 전구가 두 개가 있어요. 전구 두 개. 자, 건전지가 두 개 있어. 이게 어려운 문제야, 그러면 네가 이 전구 두 개와 건전지 두 개를 이용해서 제일 밝게 한번 만들어보고 제일 어둡게 만들어봐. 이렇게. 제일 밝고. 제일 밝게 내가 설계할게. 이것만 제일 밝게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문제를 낸다. 아주 어려운 데서. 자, 너한테 어떤 기구들을 주고, 아니 실제로 주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이제 준단 말이야. 자, 도서는 네 마음대로 써도 돼. 그렇지? 네, 도서는 네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건전지 두 개와 전구 두 개를 활용해서 네가 가장 밝게 한번 설계를 해. 자, 이거야. 그러면 밝다 안 밝다의 기준은 뭐라고? 전력이야. 1초당 전기에너지. 그럼 내가 전력 공식이 3개가 있단 말이야. 저 3개 중에 어떤 걸 써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런 거지. 그치. 그러면 뭘 써야 되냐면 봐라. 자, 얘가 전구가 하나의 저항이야. 얘도 하나의 저항이야. 얘는 하나의 전압이고 얘는 하나의 전압이야. V, R. 그럼 주어진 게 R하고 V가 있어. 맞지? 그럼 내가 이 공식 3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 맨 마지막. 왜? 맨 마지막에 R하고 V가 있죠. 선생님 저 이거 선택하려고. 그럼 I도 네가 구해야 돼. 바로. 그치? 그러니까 문제 보면은 물리가 어려운데 애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그게 이 공식 중에서 뭐를 써서 내가 써야 될까? 공식은 다 외우니 이제 다 외워요. 그렇지? 근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어떤 공식을 써야 되냐면 그 무조건 있잖아. 그 변수가 들어있는 걸 찾아야지. 자, 일단 이거를 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치? 밝기는 무조건 전력피야. 그럼 내가 외운 공식 IV, I제곱, R분의 V제곱 중에 그치? 뭘 쓰면 돼? 얘를 선택할. 그러면 저항은 제일 작게 만들고 전압은 제일 크게 만들고. 그럼 전압을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렬로 달아야 돼? 백렬로 달아야 돼? 건전지를 직렬로 달까? 백렬로 달까? V를 크게 하고 싶어. 대답 안 할 줄 알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잖아. 그치? 답답한 누군가가 얘기하겠지. 얘들아, 내가 틀렸다고 내가 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자기 실력 안 는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하면 있잖아. 얘들아, 수학이든 과학은 실력이 안 늘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려면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그치? 나는 처음부터 다 맞췄겠다. 엄청 많이 틀리면서 왔어.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 야, 틀리면 답지보고 하면 되고 답지보 없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지. 뭘? 자, V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렬로 달아야지. 그러면 R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병렬로 달아야지. 병렬로 달면 작아져. 직렬로, 그치? 직렬로 달면 정확히 커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는 거야. 이게 답이거든. 이거. 자, 그럼 반대로 가장 어둡게 하려면 어때? 반대로 해야지. 얘를 지금 병렬로 달고 얘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저 공식 3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이제 배워야 돼. 알겠지? 그래야 뒤에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게 일단은 그치? 아, 그렇지. 더 이런데. 이게 오늘은 그치? 숙제는 야 숙제를 줄 수는 없는데. 숙제는 아직 하지. 잠깐만. 할 수 있을라나? 하지 말고 숙제는 일단 없다. 예. 다음 시간에 그치 우리 목요일 있잖아. 목요일날 해서 뒤에 프린트하고 같이 숙제. 그러니까 이 프린트에 뒤에 부분 남은 문제 있거든. 그러니까 아직 그거 버리면 안 돼. 이거 집에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가 목요일날 한꺼번에 숙제 보고.
88페이지부터 했단가? 아씨. 자, 88페이지. 일단 풀러줄 테니까 찾아볼까요? 자, 1번은 정답이 끓는 점. 2번은 XO, XO. 3번은 나라. 4번은 끓는 점. 5번은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자, 한번 여기 빼고. 자, 이제 넘어가요. 90페이지. 자, 6번의 정답은 큰 것부터 얘기하면 종ገብ시 소금물 죽정이. 7번은 밀도. 8번은 두 개를 적어야 돼. 분별 깔때기하고 밀도. 9번은 1번이 물, 2번도 물, 3번은 간장, 4번은 사이마탄소, 10번은 기억, 리을, 비읍. 됐어. 자, 91페이지. 1번에 2번, 2번에 2개, 3번, 4번, 3번에 3번, 4번은 가가 분별 증류고 나는 끓는 점. 5번에 3번, 6번에 5번. 질문. 자, 없으면 넘어갈 거야. 자, 92페이지. 자, 7번에 5번, 8번에 2번, 9번은 분별 증류고, A가 끌어 나오고 B가 나중에 끌어 나온다. 아니면 그냥 A가 먼저 끌어 나온다 라고 써도 돼. 10번은 3번, 11번에 3번, 12번에 4번, 13번에 3번, 14번에 4번, 15번은 A가 식용유고 B는 물이야. 그리고 밀도. 16번에 5번, 17번에 5번, 18번은 2번. 질문. 이거 없으면 그냥 이거 뭐야. 94페이지.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여기 질문. 자, 없으면 95페이지로 이제 다음 소단으로 넘어갈까요? 자, 자, 여기 95페이지 이제 혼합물 분리 그 두 번째 내용인데, 자,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서 우리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거하고 밀도를 이용해서 혼합물 분리를 했다면 이제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를 할 거야. 즉 뭔가는 용매에 녹고 어떤 물질은 용매에 녹지 않는다든지 또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다르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거름. 동그라미 해줘야 돼. 1번에 동그라미 1번 거름. 자, 녹지 않는 물질과 녹는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용매 어떤 종류의 용매를 쓰느냐에 따라서 둘 다 녹이면 안 돼. 한 종류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써가지고 섞여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 건데, 거기 대표적인 예가 표로 나와. 표로 보면은 소금과 모래 뻔해. 물에다 녹이면 돼 그냥. 그러면 소금은 녹고 모래는 당연히 안 녹을 테니까 위에 거름장치 그림 나와. 그래서 딱 걸러버리면 소금은 이제 소금물이 돼서 빠져나오고 모래는 걸리는 형태로 분리를 한다라는 거고. 자,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좀 헷갈리는 게 하나 나와요. 염화나트륨하고 납탈렌이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염화나트륨하고 소금하고는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르다. 소금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고, 그 염화나트륨은 그냥 말 그대로 염화나트륨만 있는 순물질이야. 좀 달라. 그래서 염화나트륨 같은 물질들은 물에는 잘 녹지만 어디에는 안 녹냐면은 거기 나와있다 용매 에탄올에는 안 녹아. 특이하게도 에탄올에는 안 녹아. 대신에 납탈렌이라는 물질은 물에는 안 녹는데 에탄올에는 또 녹아. 자, 그러니까 용매에 따라서
녹아 들어가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 여바나트륨도 흰색 가루고 나프탈렌도 흰색 가루야.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할 때 이제 분리를 할 때 이렇게 물을 쓰면 나프탈렌이 거름종이에 걸리고 에탄올을 쓰면 여바나트륨이 거름종이에 걸려. 어떤 용매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에 맞게끔 쓰면 돼. 이런 것들은 어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냐면은 집에서는 만약에 옷에 내가 이게 너희도 한 번씩 겪어. 옷에 볼펜 같은 게 이제 묻는 경우가 생겨. 이 볼펜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그냥 물로 씻으면 씻기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약간 유성펜 같은 것들, 네임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는 물로 안 씻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용매가 아닌 거지. 그럴 때는 뭘 쓰냐면은 우리 그 에탄올이 들어있는 뭐 소독용 에탄올도 괜찮고 아니면은 손소독제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한 70% 에탄올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비벼주게 되면 얘네들이 녹아.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자, 그 지금 학생들 보면 그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거 있지. 뭐라고 불러?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거 아세톤이라고 불러. 이 아세톤을 써가지고 지워도 돼. 자, 그래서 이게 이 실생활에도 일부 쓰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뭐 사실은 뭐 잘 몰라. 자, 일단 그렇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동그라미 해줘야 될 게 있어. 동그라미 이번에 추출이라는 게 나와. 동그라미 해줘야 돼. 추출. 추출이라는 말은 거기 설명은 여기 나와 있어. 혼합물에서 특정 성분을 잘 녹이는 용매를 사용하여 그 성분을 분리한다라는 건데 내가 원하는 물질을 혼합물 중에서 빼내는 거야. 근데 그 빼내는 방법이 녹여서 빼내는 거지. 그래서 거기 얘가 많아. 첫 번째는 녹차 우려내기라는 게 되어 있네. 이 녹차도 거기 나와 있는 녹차는 이제 잎을 건조시켜 가지고 이렇게 팩에 들어 있는 거. 보통은 이제 티백에 들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따뜻한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녹차 잎에 있던 성분이 이렇게 물에 녹아서 빠져나오는 걸 활용해 가지고 유용한 성분을 내가 이제 차로 즐긴다라는 건데. 뭐 그렇구나 하면 돼 그냥. 나물의 쓴맛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고사리하고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데치거나 삶아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은 물에다 담거나 그러면은 이 특히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쓴맛을 내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물에다 담궈 놓으면 일부 빠져나와. 그래서 이제 쓴맛을 제거를 한다. 이거는 집에서 아마 봤을 걸. 고사리 같은 거 이제 뭔가 요리를 할 때 물에다 담궈 놓는 거. 그거야 뭐 처음에 이렇게 그 말라 있는 건조된 상태로 있는 경우라서 물에다 담궈 놓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건조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건조 안 된 상태로 그냥 물에 어떤 물 같은 데 담겨져 있는 상태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도 이제 좀 담궈놔서 쓴맛을 빼는 방법. 향수 만들기는 꽃잎을 이제 그 수거를 해가지고 에탄올이라고 부르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 향 성분만 녹여내는. 자, 이런 방법으로 뭐 향수 만들기라는 게 있긴 한데 뭐 너희가 쓸 일은 없어.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번거롭고 그 다음에 그냥 기존에 제품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쓰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구나. 그 정도만 하면 돼. 드라이 클리닝도 나오지. 자, 이 드라이 클리닝은 이 세탁소 같은 데 맡겨가지고 내가 옷을 이제 세탁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아무 옷이나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옷이 해야 되냐면은 주로 동물 가죽이나 동물의 털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옷. 특히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겨울이 지나가고 있고 봄이 오고 있는데 패딩 같은 거 보면은 이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쓴 패딩들이 있어. 요 패딩은 함부로 세탁기에다가 빨면 안 돼. 이유는 이 동물 털이 들어있는데 이 동물 털은 특징이 뭐냐면 세탁용 세제에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세탁용 세제는 주로 옷에 묻어있는
지방산이나 단백질 성분, 즉 우리 각질이라고 부르는 게 떨어지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녹여서 제거하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 그런데 털 종류가 있으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손상을 입어. 그래서 털이 뭉쳐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위털이나 오리털 같은 것들 또는 뭐 가죽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거기다가 이제 원형이 좀 부서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원형이 구겨지면 안 되는 그런 양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서 이제 기름을 녹이는 이런 용매를 써서 세탁을 해야 돼. 자, 그다음에 뭐 한약 다리기 이런 것도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그냥 무슨 조선 시대나 쓰던 그런 그 옹기 종류로 만들어진 걸 그림으로 해놨어.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한약 만들 일은 없거든. 한약이 막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한의원 가가지고 어디가 안 좋으니까 한약을 이제 좀 조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줘. 근데 그 한약을 제조하는 곳에서는 약탕기라고 부르는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고온 고압 상태에서 단시간 안에 쪄내. 그래가지고 내부에 있는 물질들을 쫙 빼내는데 여기는 그냥 이 한약다리기는 그냥 한약재를 이런 이상 무슨 이상하게 생긴 데다 넣고 오랫동안 가열해가지고 다려낸다라고 하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해놔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집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골 국물 우리는 게 훨씬 더 여기서는 얘로 더 적합한 것 같아. 사골 국물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걸. 부모님이 이제 큰 이제 통에다가 소뼈나 또는 돼지뼈를 넣고 장시간 끓여. 그러면은 뽀얀 국물이 우러나거든. 그거는 이제 뼈 속에 있던 물질들 이런 것들이 물에 의해서 또는 이제 물에 녹아 나오거나 또는 이제 열에 의해서 이제 녹아 나오는 형태. 자, 그다음에 이제 커피 만드는 것도 나와. 이렇게 우리가 그 원두 커피를 이제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필터가 걸쳐놓고 이렇게 위에서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돼.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은 오른쪽에 보면 얘가 좀 더 나와. 추출의 다른 예 해가지고 콩 속에 지방이 있어. 자, 이거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식용유를 팔지. 자, 이 식용유가 보통 콩이나 옥수수를 이용해가지고 기름을 짜냈는데 이 전통적인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동네별로 방앗간이 있다. 혹시 알고 있어? 너 그 동네별로 보면 방앗간이 있는데 거기서 떡도 팔고 있다. 좀 방앗간이 있었나? 있어. 수월에도 있어. 그래서 방앗간에서 떡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참기름 같은 것들을 짜내고 싶다 그러면 이 참깨를 들고 가. 그러면 참깨나 들깨 같은 것도 괜찮거든. 들고 가면 거기 기계로 참깨나 들깨를 볶아. 이 볶는 기계가 있다. 이렇게 뺑 돌려가면서 있잖아. 볶아주는 기계가 있어. 그 기계에다 넣고 일정 시간을 볶게 되면은 이렇게 그 곡물에 열이 가해지니까 지방 성분이 액체 형태로 변해. 고체로 있던 녀석이. 이 상태에서 이제 압착기라고 부르는 데다가 집어넣고 강제로 눌러주게 되면은 기름이 짜져서 나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은 찌꺼기는 깻묵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뭐 화분에다가 넣어서 재료로 쓰거나 뭐 거름으로 쓰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 근데 전통적인 방식은 그렇게 짜. 그렇게 짜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하나 생기느냐면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름이 산소랑 결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산소랑 결합하게 되면 대체로 우리 몸에는 좀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생기는 경향이 있거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힘으로 짜낸다라는 건 기름을 100% 짤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남아있는 찌꺼기에 상당량의 기름이 있게 돼. 그걸 갖다가 더 물리적인 방법으로 더 짜낼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대량으로 이런 기름을 짜내야 되는 공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화학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콩을 수입을 해와. 보통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콩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콩을 수입을 해오면 이 콩을 갈아. 가루 형태로 싹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오른쪽에 나와 헤테르나 헥세인이라는
유기용맥, 즉 기름 성분을 잘 녹이는 물질을 투입을 해서 기름을 거의 100% 녹여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찌꺼기는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런 에테르나 헥세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얘는 증발을 잘해. 그러면은 이 기름을 녹여낸 다음에 약간의 열을 가하면 에테르나 헥세인은 쉽게 증발을 하니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남아있는 건 당연히 콩이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기름이겠지. 그리고 몇 번의 정제 과정을 더 거쳐가지고 불순물 같은 걸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식용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그거 말고도 마트에 가면은 다양한 기름들이 있어. 뭐 올리브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름들도 대부분 동일한 방법으로 해요. 동일한 방법으로.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화학적인 방법을 썼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 화학적인 방법을 쓰면 뭐 안 좋은 물질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준다 알겠지? 가끔씩 저기 아침에 너도 아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저 방송 프로그램 중에 아줌마들 주로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 혹시 알고 있어? 저녁 한 6시나 되면은 아침이나 저는 저녁쯤 이렇게 사람들 퇴근할 때쯤 되면은 아줌마들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히 아침에 잘 모를 거야.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어. 그 방송 프로그램에는 별 희한한 내용들을 다 하는데 그 프로그램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렇게 화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만들어낸 기름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방송들이 있어. 근데 그 방송 대부분 전문가랍시고 나온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방송국에서 돈 받고 나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좀 뭐 괜찮은 것도 이상한 정보를 퍼뜨려가지고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는 식품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그 우리나라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식품을 만들 때 뭔가 불순물이 있다 하더라도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 에테르라든지 헥세인, 이 에테르나 헥세인은 우리가 그 휘발성 유기용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 자체는 우리가 뭐 섭취를 한다든지 또는 호흡기를 통해서 내가 그 폐로 들어온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얘네들은. 그런데 이거를 식품으로 제조할 때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대부분 제거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이제 일부 기름들 중에는 고온으로 가열하면 안 되는 기름도 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저기 그 셰프들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뭐 요리하는 것들 보면은 우리가 스테이크 만드는데 올리브유 막 넣어가지고 스테이크 만들고 해. 진짜 멍청한 거다 알겠지? 올리브유는 고온으로 가열하는 기름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올리브유는 고온으로 가열하는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브유는 주로 어떤 데 넣느냐면은 그냥 그 우리 그 샐러드 야채 같은 걸로 샐러드 만들 때 그렇게 좀 이렇게 첨가하는 이런 형태의 기름이지 이거는 고온으로 가열하는 기름이 아니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막 고온으로 가열해가지고 뭐 풍미를 높이는 여자면서 막 보여주는데 참 멍청한 건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몸에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적당량 써도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식초 속에 아세트산 분리하는 것도 나오는데 뭐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고체에서 어떤 물질을 빼내거나 액체에서 물질을 빼내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는 기체분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서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게 하나 나와. 이게 암모니아는 좀 냄새가 지독한 기체이긴 한데 이런 걸 갖다가 암모니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어떤 공장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데서는 외부로 이 암모니아가 섞여 있는 기체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인체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공기를 펌프로 빨아들여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빨아들인 공기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야.
그러면 암모니아는 물에 무지막지하게 잘 녹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제거가 되고 암모니아가 제거된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공장 같은 데서 주로 사용하는 형태. 집에서는 어떤 걸 사용을 하냐면은 이게 그 주로 이렇게 화학적인 방법과 유사하긴 한데 그 공기청정기라든지 또는 집에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거기에는 어떤 게 쓰이느냐면 활성탄 필터라는 게 사용이 돼. 이 활성탄 필터라는 거는 수치야. 근데 숯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고기 구울 때 쓰는 그런 숯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숯이긴 한데 이거를 압착, 즉 강한 압력으로 꽉 눌러가지고 만들어진 녀석이 있어. 이거는 이런 그 냄새가 나는 이런 물질들이 있으면은 이 숯에 닿았을 때 활성탄이라고 부르는데 닿았을 때 얘가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흡착을 시켜. 즉 붙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냄새 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을 써. 그리고 화장실 청소할 때 물 청소하는 것도 다 이거였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2번. 2번에는 자, 뭔가 내가 원하는 성분 이런 것들만 빼내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좀 원하는 성분을 빼내긴 하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빼내는 게 이제 재결정이라는 게 나와. 동그라미 좀 해줘야 돼. 재결정. 그리고 그 뒤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를 용매에 녹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불순물도 동그라미 같이 해줘야 돼. 주로 어떤 경우냐? 내가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걸 집에서 쓸 때 내가 소금을 쓰다가 소금을 좀 뿌리다 보니까 음식이 점점 이제 그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간이 됐어. 근데 남은 소금을 넣다가 잘못 넣어서 설탕통 같은 데다가 넣을 때가 있거든. 아니면은 반대로 설탕을 넣다가 설탕을 소금통에 넣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생겨. 그랬을 때 쓰는 방법이 이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전체적으로 소금통인데 내가 뭐 한 숟가락 정도의 설탕을 소금통에다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둘 다 흰색 가루라 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니까 통째로 녹인다 이거야. 따뜻한 물에다가 통째로 딱 녹여가지고 냉각을 시키면 양이 많았던 물질은 석출이라는 게 되는데 처음에 불순물로 양이 적었던 녀석은 석출이 안 돼.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석출되는 물질이 내가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이니까 요것만 자꾸 걸러내면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불러. 이게 거기는 이제 예로는 뭐가 나오냐면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 얻기라는 게 나와.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소금이 만들어질 때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게 되는데 바닷물은 소금만 녹아있는 물질이 아니야. 온갖 종류의 플랑크톤 거기다가 이게 서해안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같은 데서 주로 만들기 때문에 물을 퍼올리는 과정에서 갯벌을 이루고 있는 뻘 성분 그 다음에 뭐 일부 작은 그 분해되다만 유기물들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조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갈 수 있다. 바닷물을 퍼올려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불순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소금을 사게 되면 이런 소금은 그냥 천일염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정제된 소금들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이 천일염을 쓸 때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김장 담글 때 김장할 때 그냥 배추에다가 소금 팍팍 뿌리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좀 불순물이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씻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요리에 넣는 소금들은 그런 불순물이 있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을 천일염을 사다가 공장에서 다시 녹여. 다시 녹인 다음에 이 필터로 찌꺼기를 싹 걸러내고 이걸 다시 증발시켜서 소금을 넣는 게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뭐 꽃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소금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조미료 성분 같은 걸 섞으면 뭐 맛소금이니 이런 걸 갖다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에서 순수한 질산칼륨 얻기 이거는 별로 뭐 와닿는 그런 건 아니야. 질산칼륨 내가 어디다 쓸 건데 이거는 이제 질산칼륨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대부분 실험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다음에 크게 와닿는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면 돼. 96페이지는 너희가 이제 숙제를 표시하면 되겠네. 자, 97페이지. 여기는 이제 재결정 말고 분별 결정이라는 게 나와. 이 분별 결정은 우리가 앞에서 분별 증류라는 걸 했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분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섞여 있는 걸 다 따로따로 나누겠다는 거야. 자, 거기 줄을 하나 그어줄 텐데 분별 결정에 보면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고체와 작은 고체 요거에다 줄 거주면 돼.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가 좀 큰 녀석들이 있다. 어떤 녀석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가 좀 작은데 어떤 녀석은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확 하고 줄어드는 그런 물질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용해도 차가 좀 크게 나주는 녀석들을 이용 방법으로 분리한다 이거야. 요것도 석출형 문제 그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와. 근데 이거는 앞에서 봤던 석출형하고는 좀 달라. 좀 간단하게 나온다. 거기 박스 하나 나와 있다. 염화나트륨 15g하고 붕산 15g이 섞인 혼합물을 물 100g에다가 녹여. 따뜻한 물이니까 뭐 80도씨든 90도씨든 뭐 70도씨든 상관없어. 그냥 녹여. 그리고는 20도씨로 냉각해서 거른다라고 나와 있지. 자, 거기 보면은 20도씨가 되면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가 나와. 보통 그래프나 뭔가 풀어준다 이거.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20도씨가 돼도 물 100g에 35.9g이나 녹아. 처음에 15g밖에 안 녹았으니까 얘는 속출이 될 리가 없어. 근데 붕산은 5g밖에 안 녹아. 그러니까 어때? 10g이나 속출이 된다. 붕산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걸러가지고 분리하는 방법.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문제들이 나와. 요 정도도 더하기 빼기를 못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겠다 싶으면 괜찮아. 내가 눈이 이해하지 그러지? 나는 공부랑 맞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는 뭐 해야 된다? 일찌감치 빨리 기술을 배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생각보다 잘 돼 있다. 그래서 이 정도 계산은 그냥 아주 손쉽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암산으로도 있잖아. 이거 그냥 몇 그램 속출되겠네 하면서 그냥 찾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돼줘야 돼. 그 정도는 뭐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별 결정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뭐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밑에 한 가지가 더 나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부르는 건 자 거기 줄부터 하나 꺼줘야 된다. 1번 크로마토그래피는 동그라미 하고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 여기서 이게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이 단원에서 첫 번째 했던 게 겉보기 성질, 그 다음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라는 개념을 했다면 여기 나오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용해도와 관련은 있긴 한데 즉 이런 이동하는 속도가 용매가 쭉 이동을 할 때 요거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도 물질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야. 요거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겪어봤거나 겪어봤을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겪을지도 몰라. 아직 안 겪어봤다면. 이게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이제 가방에다가 책도 넣어놓고 노트도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가방이 일부 젖는 경우가 있어. 그랬을 때 노트에다가 내가 분명히 검정색 사인펜이나 볼펜으로 뭔가를 써놨는데 번질 때는 검정색이 아니다. 분명히 검정색으로 써놓은 글씨가 번질 때 희한하게 파란색, 빨간색 또는 보라색 이런 다른 색깔로 번져. 이게 그럼 왜 번지느냐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그런 볼펜들이 수용성, 즉 물에 녹을 때
이 물이 이렇게 종이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하면 이 물질도 같이 이동을 해. 그런데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검게 보여서 검은색 잉크인갑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다? 다른 색깔을 섞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검정색 볼펜이라고 부르는 데 들어있는 잉크는 이게 만들어진 회사별로 있잖아요. 거기다 어떤 잉크를 섞었는지가 종류가 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번지는 이런 잉크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그냥 빨간색이나 보라색 형태로 번지는 잉크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별로 조금씩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펜이 번진 걸 가지고 이게 크로마토그래피 이게 원리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거든. 근데 너는 이런 경험들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됐지라는 그런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상당수가 그런 의문점이 없어. 그런 의문이 들지 않는다. 내가 굳이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나? 난 평소에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고 한다면은 그냥 이제 중학교 생활하거나 그냥 일반고 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대신에 영재고나 특목고는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 정도 어떤 관찰력이나 아니면은 의문점을 가지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이게 조금만 이제 내가 관찰력이 조금만 있다면은 겪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얘가 거기 실험을 하고 싶으면 실험도 생각보다 간단해. 여기는 무슨 이제 눈금 실린더에다가 거름종이를 뿌려가지고 거기 고무막에다가 붙인 다음에 아래쪽에는 색소점이라고 부르는 데다가 수성 사인펜으로 여러 번 찍어서 진하게 점을 하나 찍어. 이게 양이 적으면은 이게 원점도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좀 진하게 색소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물이 일부 있어. 그 색소점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넣어가지고 이 상태로 이렇게 그냥 닫아놓고 시간만 지납니다. 그러면 이 거름종이가 물을 쭉 빨아올리면서 이때 잉크도 같이 물과 함께 이동하는데 이때 이제 색깔이 먼저 이걸 보고 이 잉크에는 어떤 색깔이 섞여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거는 꼭 눈금 실린더도 있어야 되고 고무막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필요 없어. 사실 내가 이런 걸 갖다가 집에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집에 대부분 집에 뭐 있냐? 맥주컵 같은 거 있잖아. 길쭉하게 생긴 유리컵 있다. 없는 집 없어. 대부분 있어. 그러면은 유리컵에다가 그냥 집에 키친타올 같은 거 있잖아. 키친타올 그거 살짝 잘라가지고 젓가락 같은 데다가 테이프를 붙여. 그리고는 똑같이 수성 사인펜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집에 흔하게 있잖아. 거기다가 이제 색소점 하나 만들어가지고 컵에다가 물 살짝 넣고 넣은 다음에 위에다가 랩으로 살짝만 덮어놓으면 이거 똑같은 실험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려. 이 물이 딱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몇 시간씩 걸리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이런 걸 한번 실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얼마든지 실험할 수 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많아. 내가 꼭 장비가 있어야지고 뭐가 있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학교의 실험실에서는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야. 집에도 생각보다 많은 화합물들이 존재를 해. 내가 요리에 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 대부분 화합물. 그래서 내가 정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집에서도 해볼 수는 있거든. 그런데 상당수는 안 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집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실험이다 보니까 특징이 나와. 분리 방법이 간단하고 시간도 짧고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좀 진하게 색소점을 찍어야 됐던 거지. 그 다음에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써요. 어디에 쓰이는지는 제일 밑에 보면 나와. 2번 해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 이용. 사인펜 잉크 색소 분리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 실험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운동선수의 도핑 테스트. 도핑 테스트가 뭔지는 오른쪽에도 나온다. 이건 상식이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도핑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는 운동선수들이 이제 큰 경기에 나가서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것들, 이제 월드컵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기량을 거를 때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기량을 겨뤄야 되는데 약물에 의존해가지고 근육 강화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써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도핑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뭘 하느냐면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오줌을 채취를 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오줌을 채취를 해서 서로 달라진 게 있는가, 그 다음에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다음에는 혈액을 뽑아서 만약에 혈액을 뽑았는데도 뭔가 미심쩍다 그러면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금지된 약물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때 그 약물들은 생각보다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걸 찾아낼 때 정밀한 기기를 쓰는데 그 정밀한 기기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튜브 안에 이 물질, 어떤 물질들을 집어넣어서 일정 시간 전개, 즉 쭉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면 물질들이 이제 용매를 따고 이동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빛을 이용해가지고 빛을 쏘아주게 되면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파장대의 빛이 다시 반사돼서 나와. 그러면 그 빛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까지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그 양이 매우 적어도 찾아낼 수 있어. 그 다음에 단백질 성분 검출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 단백질 성분 검출은 어떤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도 찾아내는 거지만은 독성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 이 독성 단백질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피부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데 거기다가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나 또는 잔류 농약 해가지고 소량의 농약 성분까지도 검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해 물질 전체가 이렇게 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원리로 찾아지게끔 돼 있는 기계 장치를 사용한다 이거야. 원리는 이거하고 잉크색소 분리하는 거하고 똑같아.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를 갖다가 너가 이제 뭐 찾아라 그런 것보다는 그 밑에 보면은 그래프 같이 생긴 게 하나 나와. 무슨 점 여러 개 찍힌 거. 거기 보면 A, B, C, D, E 5개가 있는데 거기에 X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 색소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자 거기 한번 봐. B에는 점이 2개가 찍혀가 있어. 그러면 내가 B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찾을 수 있다.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까? 그 그래프 보고 얘기해봐봐. B에 뭐 들어있어? 응? A하고 C하고 요거 보고 바로 찾아야 돼. 뭐냐 이게 똑같이 실험했는데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물질은 똑같은 물질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B에는 A와 C가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D에는 뭐 섞여 있는지 금방 보이지? 뭐 섞여 있어? C랑 C하고 E하고 섞여 있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가장 높이 올라가는 물질이지. 얘는 용배랑 가장 친한 물질이다. 그래서 가장 친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잘 올라가. 그런데 D와 E에 있는 가장 낮은 점이 있는 녀석들이 있지. 이런 것들은 용배랑 좀 친하지 않다 보니까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 그러니까 얘가 특징이 그런 거야. 이게 이런 종이랑 이렇게 종이 같은 걸 써가지고 종이에서 물을 쫙 빨아 올려가지고 물이 올라갈 때 물과 더 친한, 종이와 친하다 보니까 물과 더 친한 녀석은 물이 올라갈 때 같이 잘 따라 올라가죠. 그런데 물과는 그렇게 많이 안 친한데 종이랑 오히려 더 친한 녀석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간다. 이게 물질마다 정말 그 특징이 전부 다 달라.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까지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이제 숙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거기 103페이지까지만 하면 돼. 그 뒤에 있는 소수의 문제 있는데 이건 안 할 거야. 그래서 103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보면은 유제 문제가 2개가 있다. 이거 해야 된다. 99페이지에 있는 유제 문제.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서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시간 다 됐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